자본주의 시장 경제니까 나 비싸게 뭐 받겠다는데 네가 어쩔래 이렇게 나오면 그만인가요? 그걸 한번 연구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강원도 어디 지역은 그걸 해가지고 죄송합니다. 그러고 막 인사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그다음에 또 일이 벌어지니까 아예 그냥 쑥대밭이 돼버린 거더라고요. 네. 이 생각보다 엄청나게 피해를 주변에 입히거든요. 그 사람 한 사람 한두 사람 때문에 그걸 좀 연구를 해서 대책을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 문화부 장관께서 각별히 관심 가지시고 이게 지금 지역경제 활성화에는 관광산업이 상당히 큰데 한번 어떻게 할지 한번 연구 많이 해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네, 다른 얘기 없으면 넘어갈까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네, 산업부. 성장의 가장 큰 축인 산업과 통상 네,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네. 이를 뒷받침해온 에너지 분야의 주무장관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준비할 때는 한 4가지 정도의 변수를 생각했습니다. 첫째는 중국의 추월에 따른 어떻게 하면은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압도적인 기술력을 가질 것인가. 그리고 두 번째 AI 등 산업 구조 변화에 맞춰서 우리의 성장 산업을 어떻게 재편해 나갈 것인가. 그리고 세 번째는 지금 미국 관세에서 보시다시피 이 급변하는 무역 질서 재편에 어떻게 대응하고 만들어 나갈 것인가. 네 번째가 인구 구조의 변화에 맞춰 저출산 고령화에 맞춰서 생산성을 어떻게 올려갈 것인가. 4가지를 염두에 두면서 저희 준비를 했습니다. 26년도 저희 산업부 예산은 13.9조 원이며 말씀드린 분야 특히 이제 첨단 산업, 지역 성장, 통상 및 수출, 재생에너지 4대 분야에 집중 편성되어 있습니다. 분야별로 보면 첨단 산업 분야입니다. 첨단 산업 관련해서는 첫째는 초기술력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그리고 두 번째는 산업 전반에 이를 통한 생산성을 어떻게 올릴 것인가, 그리고 세 번째는 새로운 시장 창출을 어떻게 해나가실 것인가가 저희 방향입니다. 먼저 재정을 마중물 삼아 첨단 산업의 기술 투자를 촉진하겠습니다. 초기술력 확보를 위해서는 정부가 이번에 1.6조 원 정도의 정부 투자를 예산을 마련했는데 이를 마중물 삼아 기업의 투자를 확대하여 첨단 분야의 압도적인 기술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조업 등 산업 전반의 생산성 제고를 위해 제조 공정에 AI를 접목해 생산성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단기간에 상용화가 가능한 AI 응용 제품을 개발해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내고 새로운 산업을 창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지역입니다. 수출 의존형 경제를 탈피하기 위해서는 성장 잠재력이 큰 지역의 성장이 필수 불가결하고 절박합니다. 재정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제도, 규제 완화, 금융 등의 전방위적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우선 아리백 산단을 위한 특별법을 금년 내에 제정을 하고 이와 연관된 인프라 구축과 투자 유치에 지원을 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지방투자 촉진 보조금을 확대해 기업의 지방투자도 촉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성장의 여지가 큰 낙후 지역은 기업당 지원 한도를 200억에서 300억, 50% 기재부에서 많이 협조해 주었습니다. 균형 성장을 도모하겠습니다. 지역 성장은 산업부만의 몫이 아니라 향안부, 기재부, 지방시대위원회 등 관계부처가 긴밀히 한 몸처럼 움직여서 성장에 나가도 될까 말까한 분야입니다. 이 분야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성과를 내야 우리가 수출 의존형 경제에서 탈출할 수 있는 만큼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해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무역 질서 재편에 따른 내용입니다. 미국의 관세 협상 내용은 우리에게 리스크이자 또는 새로운 성장의 기회가 되겠습니다. 한미 조선협력 지원 산업을 신설하여 조선업과 우리 경제의 성장의 기회로 만들어 나가면서 아울러 관세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70조 원 규모의 무역보험 공급과 마케팅, 물류 등 수출 지원도 확대하여 수출 시장을 다변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 재생에너지 보급 가속화와 함께 재생에너지 산업의 경쟁력을 높여 에너지 산업을 새로운 성장과 수출의
산업으로 변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에너지 고속도로 저기 건설을 위해 HVDC 핵심 기술을 개발하고 차세대 전력망 실증 지원을 통해 전력 신산업을 창출하여 우리 경제의 성장과 일자리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산업부는 내년 예산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우리 산업이 근원적인 경쟁력을 갖춰 현재 위기를 돌파하고 지속 성장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의견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다른 부처들도. 예, 통상교섭본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통상 측면에서 사실 우리나라는 이제 새로운 경제 성장 동력을 이제 해외 시장에서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장관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번에 우리가 한미 협상하면서 교훈을 얻었던 거는 이 글로벌 통상 질서가 근본적으로 지금 바뀌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따라서 우리는 이제 미국 시장을 관리는 해야 되겠지만 또 시장 다변화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급선무를 해야 됐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볼 때 단기적으로 가장 좀 그 시장 다변화의 잠재성이 높은 데는 그 아세안과 인도, 즉 신남방 지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숫자로도 증명이 되는데요. 지금 어제 발표된 8월 수출을 보면 미국과 중국은 우리가 이제 수출이 줄어들었는데 아세안은 11.9%가 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중국에 저 수출한 게 그 지난달에 110억 불인데 아세안에 수출한 게 109불입니다. 그래 109억 불. 그래서 거의 지금 중국의 그 버금가는 그런 수준으로 갔는데 이게 사실 패턴으로 나타납니다. 2024년도 우리 통계를 보면요, 우리나라가 이제 수출 비중이 중국이 19.5% 그리고 미국이 18.7%인데 우리가 아세안과 인도를 합치면 19.4% 거의 중국의 그 버금가는 그런 숫자가 됩니다. 그래서 또한 그 우리 기업들이 해외 투자하는 것도 2014년부터 우리 기업들이 아세안에 투자하는 게 중국에 투자하는 거를 능가했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우리 기업들이 그 아세안에 투자하는 게 중국 투자하는 거에 6배 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문재인 정부 때 신남방 정책이 추진이 되면서 좀 이제 성과를 냈었는데 이게 좀 중단이 됐기 때문에 우리 새 정부에서는 이 신남방 2.0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우리한테 이제 전략적으로 그 단기적으로 미중의 어떤 그 통상 마찰을 우리가 좀 이 어떤 그 다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대상으로 우리가 적극적으로 좀 활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뭐 앞으로 좀 뭐 CPTPP라든가 이런 부분도 우리가 전략적으로 좀 검토를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좋은 지적이고요. 저도 그 얘기 한번 하고 싶었는데 이게 수출 다변화, 지역 다변화, 그거 되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게 수출 기업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는데 그중에 지원 항목 중에 수출 금융 있잖아요. 수출 금융에 대한 수요가 많죠. 근데 그걸 우리가 다 감당을 못 해주는 상황이죠. 남거나 그러진 않죠. 좀 어때요? 예.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디가 수출 금융을 원하는 기업들이 많은데 그걸 다 커버하지는 못하는 상태라서 경쟁이 있죠. 만약 그러면 저는 그거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되던데 이번에 미국이 관세 가지고 저렇게 압박하는 걸 보니까 사실은 물론 미국의 수출 의존도가 높다 보니까 그런 거잖아요. 물론 뭐 불가피한 면도 있는데 그래도 가능한 범위 내에서라면 수출 국가 다변화에 좀 주력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최근에 아마 관련 기업들이 스스로 노력하는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새로운 수출 국가 개발이나 수출 품목 개발을 좀 집중 지원하는 방식으로 차등을 두거나 아니면 아예 우선 지원하거나 아니면 요거는 좀 검토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요즘 유행하는 그 뭐라 그럽니까 뭐 글로벌 뭐 어쩌고 사우스라고 그쪽에 수출에 좀 더 지원을 해주거나 아니면 금융에서 우선순위를 부여하거나 좀 그런 방법들도 있을 것 같은데 좀 어떠세요? 네, 잠깐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통령님 말씀처럼 그런 부분 특히 중소 중견기업 같은 경우는 수출 금융 부분에 큰 애로를 느끼고 있어서 수출입은행 그리고 무역봉사를 또 이번에도 저희가 무역
금융통에서 한 무역보험이 한 270조 원 정도 네. 공급을 합니다. 그런 부분으로 계속 늘려나갈 예정이고요. 관련해서 특히 이제 대기업들은 어떤 자체 신용이 있기 때문에 해 나갈 수가 있는데 더 중요한 게 중소기업들과 중견기업들이 수출 개발해 나가는데 네. 특히 우리 수출입은행 그리고 모의공사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방향으로 특히 조금 전에 우리 통상본부장이 말씀하신 글로벌 사우스 분야 같은 경우는 최근에 한류 역풍이 불면서 그런 분야에 대한 굉장히 많은 수요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특히 이제 예산에도 반영이 됐지만은 그런 분야가 미국 의존도를 줄여 나가고 우리 중소 중견 기업들이 수출 산업화해 나갈 수 있도록 내년도에 특히 더 힘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금융 지원도 좀 강화하고 특히 이제 아침에도 얘기했지만 그 외교 공관들 역할을 수출 첨단 교두보처럼 운영해 보는 것도 네. 수출 지금 수출 기업들 지원하는 기관들이 지금 코트라 네. 그다음에 외교관들이 좀 있을 것 같고 네. 해외 대사관이나 뭐 영사관이나 문화원이나 이런 것들을 좀 잘 활용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특히 제3세계나 이런 데는. 저희 기업에 있으면서 지금 우리 외교부 장관님께도 말씀을 드렸는데 대사관님들이 어떤 자세를 가지고 업무를 임하느냐에 따라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네. 어떤 대사님들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해주신 분들하고 같이 일하다 보면은 도움도 많이 받는데 또 어떤 대사님들은 이쪽 분야보다는 또 이제 다른 쪽에 관심 있는 분이 있으면은 전혀 이게 협조가 안 되는 분야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외교부 장관님께도 이런 분야에도 같이 협업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이번에 외교 해외 공관장들을 완전히 거의 새로 임명하게 되잖아요. 어쨌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문화, 그다음에 기업 진출, 문화 진출의 교두보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좀 주로는 할 생각인데 추천도 좀 해보세요. 네, 대통령님 우선 어제 이제 공관이 K컬처와 K무역이라든지 산업 지원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 지시를 전부 내려 보내면서 담당관을 하나씩 정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 있지만은